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자막, 꿀렁거리고 울렁거리는 자막인데요. 뭔가 좀 약간 파도 물결처럼 움직이는 그런 자막 효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사실 진짜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해요. 이제 이 꿀렁거리는 자막, 울렁거리는 자막은 이제 타 채널에서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많이 쓰이던 그런 효과이기도 해요. 타 채널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기도 했었고요. 이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가능한 건지 이제 좀 문의가 좀 많았던 부분이라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자막의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를 빼면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대신에 이제 다빈치 리졸브는 모션 그래픽은 조금 애프터 이펙트만큼 그렇게 과하게 주기는 어렵고, 꿀렁거리는 효과 아니면 흔들거리는 자막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능하니까 오늘 잘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배워볼 내용은 바로 퓨전 탭에서 할 건데요. 퓨전 탭에서 할 때 이제 퓨전 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구독해서 오셨거나 혹은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퓨전 탭에 대해서 그 창 구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드를 불러오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원활한 학습 강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어요. 원하시는 영상으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꿀렁거리고 울렁거리는 자막이니까 이제 좀 멀미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서의 그런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원하는 부분도 잘랐고요. 어느 정도 좀 흔들거리는 부분을 좀 잘라 봤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15.3.1 버전인데 지금 16 버전을 받으셨거나 혹은 더 이전 버전을 받으셔서 페이지가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 혹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편집을 하기 전에 파일 부분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해당 타임라인 레졸루션에서 해당 해상도를 맞게 선택하셨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프레임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 불러오기 전에 설정을 해야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퓨전 탭으로 넘어갑니다. 퓨전 탭에 대한 사전 설명에 대한 이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일단 미디어인 1과 미디어 1이 있는데 선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불러올 노드는 총 3가지입니다.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에 연결을 해줄 멀지 노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웨이브니스란 노드가 필요합니다. 3가지 노드를 불러올 건데 가장 먼저 텍스트 노드를 불러와 볼게요. 근데 선을 지금 해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을 굳이 해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개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텍스트와 멀지 노드가 미디어인 1과 아웃 1에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선을 해제하고 노드를 불러와서 선을 각자 연결을 해주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인 1을 누르고 나서 자, 노드를 불러와 볼게요. 텍스트 노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3D가 있고 텍스트 플러스가 있죠. 근데 텍스트 플러스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플러스를 add를 누르면은 바로 멀지와 텍스트 1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자, 미디어인 1을 누르지 않고 그냥 텍스트 노드를 불러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텍스트 노드만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인 1을 누르고 텍스트 플러스 노드를 불러오면 멀지와 함께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숙달이 되면은 굉장히 작업이 빨라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인스펙터 창에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 건데 이게 반쪽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스펙터 창이 이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인스펙터 바로 오른쪽에 이 화살표 부분을 내리시면은 이렇게 인스펙터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멀미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것도 가장 많은 질문이죠. 왜 네모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처음에 지정되어 있는 폰트가 보통 오픈 산스라는 폰트로 되어 있거나 혹은 영문 폰트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폰트로 지정되어 있는 폰트들은 대부분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보드로 한글을 입력을 해도 컴퓨터는 이게 영문 폰트만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네모로 표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폰트를 알맞게 한글을 지원하는 그런 폰트로 바꿔줘야 돼요. 폰트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상업적 폰트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폰트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명조체 이런 거보다는 약간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의 그런 폰트도 어울리고 약간 두꺼운 고딕체 계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배민의 도연체, 배민의 주화체,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티몬의 몬소리체, 그리고 검은 고딕, 코어 고딕, 여기어때 잘난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 느낌의 그런 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미라고 되어 있는 걸 폰트를 지정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위치를 옮기는 방법은 여기 미디어 아웃 1 화면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미디어 아웃 1을 한번 누르고 이거를 오른쪽 화면에 그대로 끌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왼쪽에도 끌어주면 왼쪽에도 보이게 되고요. 미디어인 1을 보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멀미 글씨를 옮기려면은 텍스트 1 노드를 한번 누르고 나서 그리고 여기 마우스 1을 갖다 대면은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이제 이게 막 흰색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를 위로 해서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위아래로 끌어지고요. 오른쪽 화살표로 이렇게 갖다 대고 누르면은 좌우로만 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난 부분 있죠? 이 네모 부분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위치 조정도 끝났고 텍스트도 입력했고 그리고 폰트도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노드를 하나 더 불러와서 이제 굴곡 효과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 하나를 불러올 건데 어떤 노드를 불러올 거냐면 자, WAVINESS waveness라는 노드를 불러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1과 멀지 1 사이의 노드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 1 노드를 누르고 나서 waveness 노드를 불러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불러왔죠? 여기서 아마 멀지 1을 누르고 노드를 불러오시는 분들은 화면 전체가 굴곡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면 전체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텍스트 1 노드 누르고 그리고 waveness 노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동 연결됐죠. 그리고 waveness 노드의 인스펙터 창에서 각자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waveness 타입은 수직으로 흔들릴 거냐 수평으로 흔들릴 거냐에 대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vertical은 수직이죠. 그리고 horizontal은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죠. 근데 수직이 조금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약간 물결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굴곡, 이 파동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글씨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으면 좀 글씨가 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기본 값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렝스는 강도예요. 이 파동의 깊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기본값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이제 여기에 키프레임을 설정을 할 건데 이건 이제
어디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값 0으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트는 체크를 하면은 키프레임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트를 체크를 해제하면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는 이 파동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프레임에 막 꿀렁거리잖아요. 막 울렁거릴 때 울렁거림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느리게 할 거냐로 해서 스피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오징어처럼 막 흐물흐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우스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키프레임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차 같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웨이브니스 자 누르고 나서 자 여기가 타임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야 돼요. 키프레임은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키프레임은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배우는 그런 효과들에서 영상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항상 나오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점에 무슨 효과를 딱 줬으면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 효과 값을 딱 줬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키프레임을 한 개만 찍었거나 혹은 키프레임을 두 개를 찍었는데 동일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줄 때는 잘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빨간색 바를 움직이면서 효과를 줄 곳을 지정합니다. 영상 하나로 잘랐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으로 놓고 그리고 페이지 부분에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으로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자, 키프레임은 두 개를 찍혔는데 동일 값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키프레임 찍힌 상태에서 페이지 값을 오른쪽으로 끝으로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자, 흐물흐물 거리죠. 스피드가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스피드가 기본값이 0.2예요. 근데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숫자로 직접 입력을 하시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고요. 속도는 항상 키프레임을 설명을 드리지만 정답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에디트 탭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탭으로 들어와서 재생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끊겨요. 근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면은 이게 사전 렌더링 작업을 좀 거쳐야 돼요. 약간 이게 파란색 바로 움직이는 부분은 좀 재생이 원활하게 되는데 빨간색 부분은 재생이 원활하게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뒤에 검정색 글자들이 남을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지금 여기서는 밤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검은색 글씨들이 남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정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퓨전 탭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텍스트 1 노드를 누르고 그리고 네 번째 탭 쉐이딩으로 들어갑니다. 이 쉐이딩 탭은 자막 디자인하는 영상, 자막에 그라데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탭이죠. 오른쪽 위에 카드에 뜰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막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뒷부분이 이제 이 텍스트 플러스를 처음에 입력하면 1번 쉐이딩은 무조건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거를 enabled를 하면은 글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알파 채널 값 프로퍼티스에 이제 알파 채널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뒤에 있는 검정색 글씨가 없어집니다. 그냥 이거는 키프레임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알파 채널만 0으로 두시면은 뒤에 있는 검정색 글씨가 없어지게 돼요. 이대로 그냥 에디트 탭으로 돌아와서 그냥 편집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울렁거리는 자막, 꿀렁거리는 자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타 해외 뭐 채널 이런 데서 좀 봤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 해외 채널에서도 꿀렁거리는 자막에 대해서 다뤘던 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 항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좌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피디였습니다. I